오늘 알아볼 것은 중이병입니다. 이 주먹 하나로 난 중학교의 짱이 되었다. 와 같이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흑염룡이 날뛰고 말아서 말이지. 와 같이 설정 노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에다가 일본어를 섞어 쓰기도 하는 증상들은 보통 중학교 즈음부터 발현되죠. 자, 이 증상의 원인인 중이병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연구의 아버지 그랜빌 스탠리 홀은 청소년의 상징을 이것으로 묘사했습니다. Sturm und Drang. 직역하자면 폭풍과 충동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이것을 질풍노도라고 부르죠. 빠를 질, 바람풍, 노할 노, 파도 도, 한마디로 정신없이 급변하는 시기, 즉 과도기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춘기가 찾아와 여러 행동 양상을 목격할 수 있죠. 뭐 비행도 저지르고 염세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등등 다양합니다. 근데 요런 느낌의 친구들도 자주 보이죠. 이 팔의 붕대는 풀 수 없다. 흑염룡이 잠들어 있어서 말이지. 자, 이런 친구들이 바로 오늘 알아볼 중이병에 걸린 친구들입니다. 중이병, 과도기로부터 오는 허세성 자아도취를 일컫는 말이며 주로 중학교 2학년 즈음에 이 병을 앓기 때문에 중이병이라고 부릅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질병은 아니겠죠. 그런 거였으면 제가 아니라 의료정보 채널에서 다뤘을 거고요. 아무튼 이 병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다는 겁니다. 그 세계의 설정에 맞춰 혼자 설정 노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계가 거의 갈라파고스급이라서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뭐 중이병에 걸려서 나는 제8마계에서 넘어온 피해 남자 아이템 The Baron Inventory 라는 설정을 제게 부여했다 쳐봐요. 그러면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이냐면요, 일단 토마토 주스를 존나 처먹습니다. 왜냐? 피해 갈망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지. 또 다크메탈과 같이 어두운 음악만 골라 듣습니다. 왜냐? 이것은 사실 마계에서 내게 전하는 메시지가 숨어있기 때문이지. 그런 뜻인가? 알겠다. 근데 저 같은 베네찐 딸은 이렇게 컨셉질하다 애들한테 놀림당하기 딱 좋거든요. 아니 피해 남자기면 지금쯤 쟤네들 12등분으로 해체시켜도 모자랄 텐데 왜 안 조지는 걸까요? 이건 설정 충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가슴속에 박힌 구석주 가슴속에 박힌 구석주머만 아니었어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오타쿠스러운 모습이 전형적인 중이병의 이미지겠죠. 물론 이것 말고도 중이병의 양상들은 다양합니다.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음악 말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힙합, 이게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다. 와 같은 음악 중이병, 우리가 평생 친구다. 난 이때를 추억하며 말버로 레드를 음미하고 있다. 와 같은 담배 중이병, 왜 술은 약국에서 팔지 않죠? 마음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인데. 와 같은 그냥 중이병 등 정말 다양합니다. 사실상 흑역사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식이죠. 실제로 중고등학생 시절에 양산된 흑역사들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고 황급히 싸이월드를 폐쇄하신 분들 꽤나 있을 겁니다. 나도 그랬어.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 생각에 오늘 밤 이불킥을 예약하신 분들 있죠? 아마 자신이 적었던 싸이 감성의 문장이 생각나서일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앞서 예시를 들었던 피해 남작과 같은 설정 노름은 사실 그리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오타쿠스러운 모습이 전형적인 중이병 이미지가 된 걸까요? 중이병이란 단어의 유래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들 하셨겠지만 중이병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애니메이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중이병의 만화적인 요소가 융화되어 발현된 것이죠. 이러니 전형적인 모습은 흔히 오타쿠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중학교 즈음에 겪는 증상 자체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틀어 중이병이라고 칭한 것은 1999년이었죠. 일본의 개그맨 이주인 히카루가 진행하는 이주인 히카루 심야의 바보력이란 라디오 방송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걸렸나 생각하면 중이병이란 코너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증상들을 소개하며 이것에 공감하면 너도 중이병이다 라는 식의 코너였죠. 중이병의 증상으로 소개된 것들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블랙커피를 마시기 시작함, 롱코트, 망토를 동경하며 총이나 나이프를 휴대하고 싶어함, 무장단체가 학교를 점령하지만 자신이 혼자 싸워나가는 망상을 펼침, 진정한 내 자신을 찾겠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위험한 시기다, 즉시 치료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등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1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나 중이병이었지 라고 하며 깨닫는 경우가 많다 라는 말을 덧붙였죠. 보시면 알겠지만 공감 시리즈에 가까운 이야기죠. 일본과 한국이 감성이 달라 모든 게 공감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무장단체가 학교를 점령하지만 자신이 혼자 싸워나가는 망상을 펼친다, 이 생각 안 해본 사람 몇이나 됩니까? 일단 저는 포함. 때문에 이 이후로 일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여러 증상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놀곤 했습니다. 인수 분해 따위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말을 함. 공무원의 비리를 보며 내 세금을 이따위 곳에 쓰다니 라며 일가람.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음. 엄마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밖이라고 대답함. 엄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았어 하며 소리칩 등과 같이 말이죠. 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드립이 건너오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보였죠. 중2병 또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드립인 겁니다.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곧잘 쓰이던 이 중2병은 2010년 3월 13일을 기점으로 널리 확산되었죠. 이때가 언제냐? 네이버 웹툰 싸우자 귀신아에 누구에게나 한 번쯤이란 에피소드가 공개된 날입니다. 이 편의 소재가 중2병이었는데 당시 웹툰의 인기가 어마무시하다 보니 중2병이란 키워드가 네이버 실검 1위를 찍어버렸죠. 예전에 마음의 소리에 인커밍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검색어 1위 찍어버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때문에 이때다 싶은 블로거들이 너도 나도 중2병 관련 포스트를 올리며 노를 존내게 빨리 적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중2병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다시 한번 재점화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개그맨 유세윤님의 중2병 비디오입니다. 진짜 그 중2병의 살아있는 교본격인 영상이었죠. 이걸 유세윤님이 개그 요소로 자주 써먹었을 뿐더러 모티브 삼아 SNL에선 중2병 학교와 같은 에피소드도 제작했습니다. 때문에 중2병은 더욱더 널리 날아오를 수 있었던 거죠. 중2병이란 단어는 2010년부터 확산되었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2010년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90년대 초중반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쓰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2병 하면 오타쿠스러운 이미지도 떠오르지만 그와 동시에 싸이월드 허세도 떠오르는 거죠. 오타쿠스러운 중2병 이야기는 뭐 내덕이나 기타 등등 다른 주제로도 충분히 풀 수 있으리 넘어가고요. 이번 편에선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 허세 중2병 이야기 위주로 다뤄보죠. 자, 싸이월드 전 국민의 흑역사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죠. 하나같이 똑같은 감성의 글들을 쏟아낸 걸 보면 뭔 전국민이 집단 최면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씨발 못하겠다. 그렇다면 싸이월드가 역병의 근원지라서 우리가 다 미쳐 날뛰었던 걸까요? 글쎄요, 다른 것도 좀 봅시다. 먼저 카카오 스토리. 기말 중간고사 못 봤다고 잔소리하는 선생님들, 니들이 쉽게 내던가. 학교 폭력을 없애고 싶으시면 학교를 없애세요. 그때랑 똑같죠. 다음은 모씨. 남친이 저보고 미안하대요. 남친이 시한부. 전 여자친구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답니다. 3개월. 마지막으로 인스타. 당장 인스타에 저격 쳐보시고 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앞에선 친한 척, 뒤에선 내 뒷담화. 너 정말 역겨워. 내 눈에 띄지 마라. 죽고 싶지 않으면. 야, 역시 아직 휴전국이죠. 스나이퍼 투석이야. 우리 윗세대의 어른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윌 스미스가 한 말 좀 보세요. 저도 14살 때 겁나 병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14살 땐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겁나 병실이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병실이었던 겁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중2병은 그 당시에만 돌던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증상을 겪었죠. 다만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앞에서 중2병은 99년도에 만들어진 드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고딩에서 초딩, 중딩, 대딩이 나왔듯 일본에서도 초이병, 고이병, 대이병과 같은 드립이 탄생했죠. 심지어는 바다 해자를 쓴 의미니비오 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해외 생활 2년차가 되어 해당 나라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발현하는 병인데요. 자국인이 우리나라가 이건 괜찮지 라고 이야기하면 쨉쨉 우물아 개구리네, 그거 여기에 비하면 후진국 수준인데 크크 라고 말하고, 자국인이 우리나라 이런 건 진짜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쨉쨉 배가 불런데 그거 여기에 비하면 선진국 수준인데 크크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 너희들은 여기 안 살아봐서 이런 거 모르지 하며 우월감을 과시하는 병이죠. 해외생활 2년차쯤 발병하는 점, 그리고 자아도취에 흠뻑 젖는 것 등이 중2병과 닮았기에 의미니비오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대중매체에서도 중2병이 곧잘 삽입되곤 합니다. 최근 가장 핫했던 작품은 아마 블루락이겠죠. CC에서 죽고 싶어졌다. 내게 축구란 살인이다. 나 강림 멋있음 확정. 야, 역시 원조의 손맛은 최고조는 범접 불가죠. 아예 중2병을 소재로와 만화까지 나올 정도니 말 다 한 거지 뭐. 자,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어. 여태까지 말했다시피 한국에서의 중2병은 허세, 오글거림과 직결됩니다. 이쪽 분야 가장 저명한 셀럽 투톱은 장근석님과 채연님을 꼽을 수 있겠죠. 장근석 교수님의 작품은 한두 개가 아니라 다 설명드리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중 대표적인 문구라 하면 다시 한번 파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 손에는 와인병은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렇게 외칠 테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 어우, 대단하죠. 하지만 이것이 글에 그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역시 교수님. 최연 교수님은 또 다릅니다. 많은 글도 필요 없이 오직 단 하나의 글로 최고 권위자에 등극하셨죠.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마스터피스죠. 이 두 분이 아니더라도 존머와 같은 중2병 컨셉의 네임드 블로거도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흥한 드립이기 때문에 파생 드립 중2병체도 탄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크이 있겠죠. 크크의 대표적인 기능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문장이든 상관없이 뒤에 붙이기만 하면 중2병 느낌이 주입된다는 거죠. 크크. 특히 명언 뒤에 붙일 때는 효과가 2배로 증폭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크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크크.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크크. 역시 삼도수군 통제사. 여기까지 중2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립이 되어버리는 해악의 시대니 이해하지만 가끔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배짱은 허세가 되고 감성은 오글거림이 되었으며 어린 시절의 과도기는 이제 중2병이 되어버렸네요. 크크. 또 보죠.